잠깐,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내 몸에서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옆에 앉지 않거나 직장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말 한마디 던졌을 때 혹시 내가 이상한 냄새가 나나? 대부분은 민망해서 웃어넘기지만 그 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 땀냄새, 발냄새, 귀 뒤 냄새까지 이 냄새들 중 하나라도 느껴본 적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10가지 건강 경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경고는 썩은 내 나는 입냄새입니다. 썩은 내가 난다면 위장이나 폐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했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그건 단순히 치약이 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냄새가 썩은 고기나 쉰 음식 냄새처럼 느껴진다면 입안이 아니라 속 장기, 특히 위장이나 폐에서 문제가 생긴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입안에 세균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위장이 약해지거나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염, 위궤양, 심지어는 폐에서 고름이 생기는 폐농양 같은 질환도 이런 악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가 잦거나 만성 기침이 동반된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입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는 계속 올라옵니다. 냄새가 위에서 식도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이죠. 위의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고 그 부패 가스가 입으로 역류하면서 특유의 악취가 발생하는 겁니다. 폐농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 안에 고름이 차면 그 안에서 세균들이 활성화되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는 숨을 내쉴 때 함께 나오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특유의 쉰내나 썩은 내를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가글이나 민트로 일시적으로 냄새를 덮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려버리면 병의 진행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입냄새 지적을 자주 듣는다면 그건 단순한 민망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내과나 호흡기내과에서 위내시경,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남이 먼저 눈치챌 수 있지만 그게 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냄새, 혹시 몸속 깊은 곳에서 온 구조 요청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 대신 좋아요로만 조용히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반응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단내 나는 입냄새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난다면 당 조절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난다. 대부분은 사탕이나 커피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단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그 향이 남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양치를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에서 단내가 올라온다면, 그리고 그 냄새가 달콤하면서도 아세톤 또는 약간 독한 알코올 냄새와 비슷하다면 이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나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세포에서 당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몸은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케톤체입니다. 그리고 이 케톤체가 혈액을 타고 올라오면서 호흡이나 입냄새로 배출되는데 이때 특유의 단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갈증이 잦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 또는 공복혈당 장애라고 부르는데 방치할 경우 수개월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친 채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고혈당 소견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비만, 복부 비만, 가족 중 당뇨병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 같은 입냄새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치과가 아니라 내과나 내분비내과를 찾아 공복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인슐린 저항성 지표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 진단만으로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는 단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속 대사 시스템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일정이 멈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곧 소개할 세 번째 경고. 바로 땀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 여깁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그냥 땀 냄새가 아닙니다. 몸속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며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암모니아 같은 땀 냄새입니다. 톡 쏘는 냄새가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운동도 안 했는데 몸에서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느껴진다? 특히 겨드랑이나 등에 가까이 가면 암모니아처럼 자극적인 냄새가 올라온다면 이는 단순한 채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신장, 즉 콩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오소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이 몸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일부는 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하는데요. 바로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주로 소변에서 나는 냄새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냄새가 땀이나 피부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등이 눅눅해지거나 땀이 마른 후에도 옷에 톡 쏘는 잔향이 남는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 수분 조절도 어려워지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얼굴이 자주 붓거나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쉽게 피로해지며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아지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요. 실제로 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이 냄새 변화를 가장 먼저 겪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신호를 그냥 채취가 심해졌나 보다 하며 넘기다가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기 발견이 중요하죠. 이럴 땐 가까운 내과나 신장내과를 찾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에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난다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데 집중하지 말고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몸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세요. 네 번째 경고는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발냄새입니다. 발냄새는 흔히 땀이나 위생 문제로 생각하죠. 하루 종일 신발을 신었다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냄새가 유독 강해졌다거나 양말과 신발의 배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입니다. 음식, 약물, 몸속 부산물들을 걸러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독소가 충분히 걸러지지 못하고 땀이나 피지를 통해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약간 시큼하거나 묵직한 철분 냄새처럼 느껴지는 발냄새 같은 특이한 채취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간의 이상은 피부 표면이 아닌 몸 안 깊은 곳에서 시작된 냄새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금방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증상과 함께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른쪽 윗배의 묵직한 느낌 또는 눈 흰자위가 노래지는 현상, 입안이 쓴맛이 나거나 이유 없는 체중 변화가 있다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음주 습관, 고지방 위주의 식사, 약물 복용이 잦은 분들이라면 더욱 간이 피로할 수 있기에 발냄새 같은 초기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AST, ALT, Y-GTP 같은 간 기능 수치와 간 초음파 검사까지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맡는 냄새지만 그 시작은 우리 몸 안 간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소개할 5번째 경고는 자녀나 손주가 먼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5번째 경고는 귀 뒤 쉰내입니다. 기름기 섞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귀 뒤쪽에서 나는 특유의 기름기 섞인 냄새, 이른바 쉰내라고 하죠. 이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의 징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샴푸나 비누로 씻어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일부 치매 유형에서는 뇌신경세포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이한 피지 성분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귀 뒤, 목덜미, 두피 등에서 특유의 쉰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냄새는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고 그와 함께 후각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면 이는 더 강력한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억력 저하 외에도 후각 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빠른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냄새에 둔감해지고 본인의 채취를 잘 못 느끼거나 주변에서 냄새가 나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면 치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 뒤 냄새가 강해지며 성격 변화, 불면, 무기력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조기에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냄새가 심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가장 먼저 뇌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정기적인 신경과 검진은 물론 평소 채취나 후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의외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땀 냄새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몸속 호르몬의 불균형을 알려주는 중요한 건강 경고일 수 있습니다. 6번째 경고는 자극적인 겨드랑이 냄새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호르몬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겨드랑이 냄새가 자극적으로 변했다면 그 원인은 단순한 땀 분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땀샘과 피지선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근육량은 줄고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지며 냄새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 상태와 채취의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고 주변 사람들이 채취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도 호르몬 분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대인의 만성적인 생활 습관 문제가 결국 땀 냄새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피지 분비가 느려지고 땀도 덜 나게 되지만 그 대신 피부가 건조해지고 미세한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특유의 뿌연 채취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된 아디슨병 같은 드문 질환에서도 체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자극적인 암모니아 냄새나 매캐한 쇠냄새 같은 특유의 채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냄새 변화와 함께 쉽게 피로해지고 기분 변화가 잦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몸속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패널 검사를 통해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 또는 감소, 생리주기 변화, 성욕 저하 등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겨드랑이 냄새 변화는 단지 불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내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채취가 당신의 호르몬 균형을 알려주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소개할 7번째 경고도 꼭 확인해 보세요. 7번째 경고는 트림에서 나는 썩은 내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트림이 잦고
그 트림에서 마치 썩은 달걀 냄새 같은 심한 악취가 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림 후 입냄새가 오래 지속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안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이 균이 위 점막을 자극해 만성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스와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황화수소, 메탄 등의 가스가 트림을 통해 배출되면서 강한 악취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트림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위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속이 불편하거나 공복 시 속쓰림, 야간에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자주 있다면 위장 내 점막이 이미 염증 상태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악취는 입냄새로도 이어져 사회적 거리감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까운 대화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죠. 잇몸 건강이나 치아 문제도 아닌데 입냄새가 강해지고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근원은 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위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치료를 통해 충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식습관 개선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위 점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냄새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트림에서 나는 썩은 내,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위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지 말고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8번째 경고는 배꼽 냄새와 분비물입니다.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꼽은 보통 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지만 의외로 냄새와 분비물이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샤워할 때 잘 씻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꾸준히 쉰내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한 분비물이 묻어난다면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꼽은 피지선이 없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서 나는 냄새가 평소보다 유난히 심해지고 분비물까지 자주 나온다면 우리가 가장 무심했던 부위에서 몸의 이상이 가장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 장내 불균형이 생기면 장점막이 약해지고 독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땀이나 피지 분비를 통해 배출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 조그만 배꼽이 지금 내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창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나 설사, 복부 팽만, 소화불량이 자주 동반된다면 장 건강이 약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장점막이 손상되는 장누수 증후군이 진행될 경우 알레르기나 만성 염증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복부 팽만감, 이유 모를 두통, 만성 피로 역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장내 환경은 생각보다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나 섬유질 중심 식단이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소화기내과를 찾아 대장내시경이나 장내 세균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꼽에서 나는 냄새, 외부의 냄새로 시작되지만 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신호입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보내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곧 나올 9번째 경고는 샤워해도 가려지지 않는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9번째 경고는 비린 듯한 땀 냄새입니다. 간해독 능력이나 혈액 정화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나는 땀 냄새는 보통 일시적인 것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샤워 직후인데도 비린내가 느껴진다면 간 기능 저하 또는 혈액 속 독소가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혈액 속 독소를 정화해주고 단백질과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죠. 또한 신진대사를 통해 체온 조절과 지방 분해, 면역 기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휘발성 지방산 같은 독성 물질들이 제때 해독되지 못한 채
체내를 떠돌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피부와 땀샘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비린내를 유발하게 되죠. 특히 겨드랑이, 등, 목덜미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지며 샤워 직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간 기능 저하는 소화효소 분비 감소, 피로감 증가, 집중력 저하,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눈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거나 입안이 자주 마르고 소화가 느려진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냄새 변화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음주가 잦거나 약물을 자주 복용하는 분들, 혹은 간염 병력이 있는 경우엔 그럴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비린 듯한 땀 냄새와 함께 체중 변화, 피부 가려움,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와 함께 간 초음파,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신호가 나타났을 땐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에 냄새를 통한 조기 경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공감 한 글자만 남겨주시거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누군가에겐 큰 경고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채취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 이상에서 비롯된 냄새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경고는 향수로도 가려지지 않는 채취입니다. 아무리 자주 씻고 좋은 향수를 뿌려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불쾌한 냄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땐 단순한 위생 문제로 넘기기보다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대사질환의 신호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질환이란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질환, 당뇨병, 부신피질 기능 이상 또는 희귀하게는 유전성 대사 이상 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체온이 낮아지고 땀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 피부 표면에 각질과 노폐물이 축적돼 독특한 채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몸속의 노폐물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땀과 피지를 통한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비릿하거나 화학약품 섞인 듯한 냄새가 몸에서 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땀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며 그 땀 속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세균과 반응하면서 강한 채취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런 경우 냄새가 운동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며 옷에 밴 냄새는 세탁 후에도 옷에 남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보다 타인이 먼저 눈치채는 일이 잦습니다. 또 하나, 부신피질 호르몬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아디슨병이나 쿠싱 증후군처럼 신진대사와 전해질 균형에 문제가 생기며 몸에서 특유의 곰팡이 냄새 또는 과일이 썩는 듯한 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대사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입에서는 단내가, 피부에서는 산패된 기름 냄새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채취가 지속되기도 하죠. 만약 이런 냄새 변화와 함께 무기력, 수면장애, 체중 변화, 생리불순, 손발 저림 같은 증상까지 있다면 그건 분명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닙니다. 이럴 땐 내분비내과를 찾아 갑상선 호르몬 검사, 인슐린 저항성 검사, 전해질 수치, 코르티솔 검사 등 전반적인 대사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취는 가장 사적인 변화이지만 때론 가장 정확한 경고입니다. 향수로는 절대 가려지지 않는 이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냄새 신호, 혹시 하나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사소한 냄새 하나가 사실은 큰 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나 체중 변화, 기분 저하 같은 신호에는 무뎌지지만 냄새는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경고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냄새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셨다면 그저 민망한 에피소드로 넘기지 마시고 왜 이런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달 안으로 예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과 마음에도 다시 봄은 찾아옵니다. 잠시 멈춰있던 건강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햇살이 되어 다시 봄을 시작하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봄과 함께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봄날을 이어가요.